예, 최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시각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외신은 물론 국내 증권사들도 반도체 겨울 길지 않고 곧 봄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분과 함께 반도체주 점검 받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국내에서는 예. 이제 반도체 전망을 거의 탑급으로 보시는데. 그래요? 저희도 사실 6월 말에는 이제 이런 계절의 예. 변화 요인들을 지적을 좀 했고요. 다만 이제 워낙 시장에서 디램 가격이 급락한다 그래 얘기하고, 두 번째 또 대만의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예. 10월부터 가격이 급락했다 그렇게 발표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좀 힘들어했고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중화권 디램 회사, 특히 중국에 정품을 안 팔고 있고 약간은 특허에 자유롭지 못한 CXMT 그런 회사들하고는 디램 가격이 같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검증된 제품이고 또 프리미엄 제품이고, 그래서 계절의 변화는 있지만 그 계절의 변화 이상으로 한국 기업들은 잘 대응하고 있다. 이게 저희들의 얘기였고요. 예. 사실은 그런 흐름으로 아마 디램 가격은 당연히 하락할 겁니다. 내년 1분기에도 한 7에서 8% 정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하락할 건데, 근데 시장이 예상하는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하고는 좀 괴리도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번 짧은 다운턴에서 한국 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디램의 가격의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급락을 예상했었는데 급락까지는 아니고 연착륙 정도만 돼도 지금 괜찮다는 의견인데,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때마다 전화 연결을 해서 전략을 점검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지난달이었을까요? 그때 이제 전화 연결했을 때 유일하게 센터장님께서만 디램 가격의 겨울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는 논조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가가 삼성전자가 한 7만 원 이탈되고 6만 원대 막 이랬을 때도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이제 매수도 해볼만 하다라는 언급을 살짝 주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잠시 후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전반적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이제 2분기 이후에 반등 가능성이 요즘 이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시각이실지? 2분기에 바로 반등하기에는 좀 너무 좀 빠를 것 같아요. 할 수도 있는데 반등을 하더라도 거의 상징적인 수준의 플러스 1%? 그 정도 수준이고, 일단 내년 2분기까지는 디램 가격은 하락하는 거로 보는 게 좀 더 저는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배경에는 그 인텔의 그 사파이어 래피즈가 이제 어쨌든 서버에 들어가는 신규 CPU인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4월 달에 양산이 들어갑니다. 또 사파이어 래피즈 익스트림 버전이 이제 제일 좀 하이엔드 버전인데, 그게 내년 4월 양산이고, 범용 사파이어 래피즈는 내년 6월 말 양산이라서 2분기에 바로 산업의 수급이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DDR5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디램 가격의 낙폭은 1분기 7에서 8% 하락해서 상당히 완만한 수준까지 낙폭은 좁혀질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내년 3분기 디램 가격이 이제 반등한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전망치를 짧게는 한 6개월에서 1년치를 미리 땡겨다가 반영시키는 거기 때문에 내년 2분기가 되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디램 가격의 하락이 내년 3분기에만 잡아준다고 하면 투자의 힌트,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제 디램 먼저 봤고, 메모리와 함께 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시스템 반도체 쪽이지 않습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투자 설비는 계속 공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시장의 호황기는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사실 우리 파운드리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20%대 성장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2년 연속 20% 이상 산업이 성장한다는 거는 엄청난 호황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탄력이 최소한 2022년까지는 이어진다. 이게 저희 예측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올해보다 한 18% 가까이 성장한, 원화로 본다면 한 140조가 좀 넘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대표 기업인 TSMC, 삼성 모두 파운드리에 있어서만은, 왜냐면 이거는 보통 이제 계약을 미리 좀 정해놓고 계약 기간이 좀 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의 가시성은 상당히 높은 산업이고 우리 디램처럼 뭐 분기 단위로 이제 워낙 업황이 이제 변동이 큰 그런 업황과는 달리 미리 이제 제품 가격하고 물량을 어느 정도는 좀 장기 계약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정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산업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산업의 수익성도 한 번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파운드리 쪽이야 워낙 그동안 계속 좋았고 그럼 앞으로 더 좋아질 그 좋은 호황기가 더 이어질 거라고 최소한 보셨어요?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예, 이어질 그 거라고. 이후에는 설비 투자한 그 새로운 공급 캐파가 2023년부터는 좀 실제로 산업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니까 2023년부터는 좀 완만한 성장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년까지는 가파른 성장으로 보신다면 파운드리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너무 아직은 차익 실현하기는 좀 이른 시점 같습니다. 아하, 아직 보유하고 계시다면 버릴 때는 아니다라고 보셨습니다. 네, 너무 빨리 팔기보다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한번 좀 실적을 좀 확인해 보시고. 예.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TSMC도 그렇고, 예. 뭐 저는 지금 한국 기업들은 파운드리와 관련된 기업은 사실은 뭐 삼성전자랑 DB하이텍 정도라고 보는 게 맞고, 예. 장비 회사들 중에 파운드리 장비 비중이 큰 회사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혹시나 특정 분기에 실적이 좀 줄면 또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그러기보다는 대표 파운드리 회사들 뭐 우리나라 말고도 많이 있죠. TSMC든 아니면 UMC든 다 이제 미국의 또 대만 기업이지만 미국의 ADR이 상장돼 있고 또 우리 삼성전자든 아니면 DB하이텍이든 이런 기업들은 최소한 실적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는 상당히 양호할 수밖에 없는 흐름인 게 일단은 파운드리 ASP를 두 자릿수로 다 올렸고요. 두 번째는 가동률이 100%고 세 번째는 수급이 좋다 보니까 돈 되는 제품만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호황은 좀 저희는 상당히 가시성이 높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이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는 뭐 아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메모리는 저장 장치, 시스템 반도체는 두뇌, 연상 장치. 일반적으로 파운더리라고 하면은 수주를 받아서 이 설계를 하는 그런 걸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이쪽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을 시동을 걸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매출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가 없고 삼성전자나 SK 하이텍으로 좁혀주셨는데 아직은 팔 때가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보셨고 중요한 건 이제 메모리 쪽입니다. 이제 메모리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하나만 조금 더 볼게요. 전력 반도체 쪽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았단 말이에요. 예. 요거는 이제 앞으로 뭐 전기차나 이렇게 이 전환 그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이 호황기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사실 우리 차세대 전력 반도체도 있고 또 일반적인 전력 반도체도 있는데 저는 뭐 특히 차세대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우리가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런 쪽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시작이에요? 예, 왜냐하면 뭐 자동차의 전동화가 이제 좀 두 자릿수 넘는 물론 지역도 있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인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높아지고 있고 결국은 이제 주행거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뭐 인버터든 아니면 컨버터든 아니면 뭐 온보드 차저든 이런 쪽에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가 아닌 이런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의 전환은 그거는 저희가 보더라도 명약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 시장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아까 질문을 보니까 전력 반도체도 좋지만 우리 일반적인 반도체도 저전력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린 반도체라는 게 이런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IT 반도체도 지금은 전부 다 이제 탄소 제로 시대, 그 다음에 ESG 경영 이런 거 관련되기 때문에 특히 데이터 센터의 저전력화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될 거고요. 결국은 이제 하드디스크를 쓰는 것을 SSD로 더 빨리 교체할 거고 DDR4로 이제 구축된 D램 모듈을 다 이제 DDR5로 바꿔야지 전기 사용료가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산업 전반적으로 저전력은 꼭 기존의 전력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IT 반도체도
칩 사이즈를 줄이면서 2D로 만드는 거를 3D로 만들고 3D로 만드는 거를 4D로 만드는 형태로 해서 예. 저전력을 구현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주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 TSMC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사실 거기 해당되는 게 예. DDR5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제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SSD가 이제 하이닉스도 물론 잘 했지만 인텔의 SSD 사업을 인수하면 정말 제대로 된 이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도 해당이 되는 거고 저기 나와 있지만 DDR5 관련된 뭐 패키지 회사들 대표적으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하는 회사들도 당연히 뭐 수혜를 받겠죠. 예. 그럼 지금까지 주신 내용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매수도 늦지 않은 걸까요? 뭐 어쨌든 최근에 좀 뭐 별로 안 추울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약간 소수 의견이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중심 의견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여전히 내년에 전망이 더 좋으니까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그런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는 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가격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내년 1분기는 파운드리랑 또 삼성 갤럭시 S22가 나오니까 내년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삼성이 이제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우호적일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보셨고 마지막으로 그 반도체 소부장단도 말씀을 어떻게 이제 보고 계시는지 말씀 듣고 싶은데요. 내년에는 어쨌든 저전력에 대한 니즈가 강하고 그래서 예. 또 여기다가 이제 설비 투자의 대부분을 이제는 파운드리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운드리 장비회사들 뭐 꼭 국내 기업 아니더라도 글로벌하게 대표 기업들 다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DDR5 관련해서는 정말 뭐 반도체 PCB 쪽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관련해서는 뭐 DDR5 가격 자체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패키지 쪽에서도 기회 요인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DDR5 패키징 관련 장비주가 어떤 장비보다는 저는 그 소부장이니까 소부장, 부품, 예. 부품 중에 부품. PCB 회사들, 반도체 PCB 예. 회사들 뭐 저기 다 나와 있네요 보니까 뭐 대덕전자든 예를 들면 뭐 심텍이든 LG이노텍이든 삼성전기든 다 예.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죠. 예. DDR5 관련주를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이제 거기에 예. 좀 주목을 하셨어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그렇게 보셨고 파운드리 장비단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글로벌 업체를 주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면 반도체는 역시 대장은 삼성전자다. 이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성공 투자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외국인들이 현선물 양시장에서 매도 포지션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방향성 중요해 보이고요. 환율이랑 수급 같이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낙폭을 확대하는 코스피입니다. 1% 하방 압력 받으면서 2,987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하권 증시 출발 이후에 그 분위기와 함께 시장의 수급이 오늘 중요한 하루입니다. MTN과 함께 마무리까지 좋은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